매수 일기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는 이번 주에는 이제 토로스 한번 해보려고 했고, 토로스가 이제 S1 곱하기 S1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 영상 엄청 초반부 한 5강, 4강쯤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위상수학 기준으로 한 네다섯 번째 영상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잘 되는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위키랑 좀 이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찾은 거긴 한데, 어,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S1 곱하기 S1을 이제 토러스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음, 먼저 S1은 이제 요런 집합이잖아요. 그 코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원이 단위 원을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각도 하나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사실상 S1의 이제 요건데 그냥 얘의 대응되는 요 알파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f를 정의를 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S1 곱하기 S1에서 이제 R3로 보내주게 되는 건데 어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 R3 상에다가 토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를 이제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 줬냐면 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S1 곱하기 S1이니까 요 지금 각각이 요 지금 각도 알파로 표현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세타, 하나는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1에 있는 각도 하나 여기서 가지고 오고 또 S1에 있는 각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제 어디다가 매핑을 시켜주냐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데 이 라지 R이라는 거는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하나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혹시 요거는 다 아시나요? 요렇게 그냥 요 내용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토러스 표현하는 식 자체가 이제 요렇게 되더라라는 거 저는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어가지고 혹시 설명이 필요할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그냥 가정을 간단하게 같이 그- 네, 그러면 그 세타가 뭐라 해야 되죠? 그 네, 도넛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네, 큰 원이 돌아가는 네, 그 네. 각도고 파이가 그 단면을 잘랐을 때 거기서 돌아가는 각도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해보자면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이게 떠오르진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일단 최초에는 이제 Y랑 G라는 이제 평면 있잖아요. 요 평면에다가 이제 반지름 스몰 r 그리고 각도가 이제 파이인 그러한 이제 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Y, 이제, YG, 요 지금 요 평면에다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요렇게 원이 하나 생기고, X좌표는 0, 그리고 R 코사인 파이, 그리고 R 사인 파이, 요렇게 이제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Y좌표가 이제 R 코사인 파이고, G좌표가 R 사인 파이가 되는, 요러한 이제, 그, 원을 하나 그려줄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의 중심을 이제 Y축 방향으로 R만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라지 R만큼 밀어낸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생각하면 되는데, 어, 여전히 X좌표는 이제 0이고, Y축으로 밀어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G도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요즘 그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얘를 이제 조금 제가 그림을 이제 좀 개떡같이 그리긴 했는데 요렇게 한 바퀴 돌리면 이제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원의 중심 좌표니까 그래서 이제 원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쵸 이제 원의 중심이 있고 이걸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요 친구를 이제 돌려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돌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타만큼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지금 그림을 다 그렸진 않지만 여기도 이제 그러면 이거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어서 잘 못 그리겠더라고. 이렇게 있으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원이 이렇게 쭉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되도록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토러스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f가 이렇게 함수가 되는데 이 친구의 치역 그러니까 이제 요 친구도 있죠. 이 친구들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제 치역의 형태를 생각해보면 그냥 도너츠 모양이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제 라지 R이 스몰 R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제 구멍이 중간에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 R이 이제 라지 R이 스몰 R보다 크다고 해서 이 구멍이 이렇게 중간에 가운데 하나 뚫리게끔 이렇게 일단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토러스 그러니까 이제 그 T2 위에서 우리가 뭐 하나를 뽑아왔을 때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뭐 이제 잘 보시면 음,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요거를 예시로 든다고 치면 요게 R이고 그리고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그 길이가 요쪽 지금 요렇게 찍힐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요 이제 요 전체 R에서 요거를 빼주면 이제 요 길이가 나올 거고 그리고 요 길이랑 이제 이 높이 G만큼 높이를 구해주면 요것의 제곱이 될 거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봤다시피 지금은 이제 아까 전에 케이스는 R이 이제 얘보다 더 커가지고 그냥 이제 R 빼기 얘로 했는데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여기에서 이제 R 빼주고 그러면 이제 요 작은 원의 이제 그 그 뭐야 그 XY 그 이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죠? 작은 원에서의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거 빼준 거니까 지금 요 길이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아니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맞나? 음, 지금 이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려버려가지고 요거 빼주면 그냥 알 전체가 그냥 튀어나오게 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데라고 하면 요 길이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요 길이가 튀어나오게 되는 요런 지금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족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가 호메오몰피즘인 거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요 함수 있죠. 이게 이제 호메오몰피즘이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여야 되는 게 그러면 F가 전단사 함수이면서 동시에 컨티뉴스 펑션이고 그것의 인버스 펑션도 이제 컨티뉴스 펑션이다라는 것을 보였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일단 그 연속인 거 먼저 보이면 어떤 걸 사용했냐면 그냥 이제 그 각 성분 함수가 연속이면 이제 이 전체로 만들어낸 이 프로덕트한 함수도 연속이다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지난 시간부터 제가 좀 꾸준히 사용을 해왔던 거라 이거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거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의역 X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와 이제 Y의 그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만들어내는 각각의 이제 토폴로지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F가 컨티뉴스 이 F라는 함수 그러니까 이제 X에서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로 가는 함수가 이제 연속이기 위해서는 이 F의 각각의 성분으로 쏴주는 그러니까 이제 뭐 X에 있을 때 지금 이 프로덕트니까 각 성분으로 쏴주는 요 FI들이 연속이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쪽 방향부터 먼저 보이면 이제
요 친구가 일단 컨티뉴스 펑션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방향은 조금 쉬운데 이제 그 프로젝션 맵을 먼저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 알파라는 친구는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그냥 이 알파 번째 이제 스페이스로 쏴주는 그런 프로젝션 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 자체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서브 베이시스, 요런 서브 베이시스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정의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브 베이시스로 잡아가지고 이제 베이시스 만들어내고 토폴로지 만들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이제 파이 알파라는 친구는 이제 컨티뉴스 펑션이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요런 친구들 서브 베이시스로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 네. 토폴로지 하나 잡아가지고 프리 이미지 보내주면 이제 딱 그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컨티뉴스 펑션이고 여기도 이제 컨티뉴스라는 게 잘 말이 되기 때문에 두 개 합성해준 이 각각의 성분들을 이제 쏴주는 이 함수들도 이제 연속 함수구나 라는 거를 일단 잘 네,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제 각각의 성분 함수가 이제 그 컨티뉴스 펑션이면 이제 어떤 거죠? 이제 요 지금 만들어낸 이제 그 각각의 성분 함수들을 이제 프로덕트에서 만들어낸 함수도 이제 컨티뉴스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일단 컨티뉴스 펑션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잠깐만요. 네. 요렇게 지금 만들어낸 그 프로덕트 토폴로지 자체가 요런 지금 서브 베이시스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이제 위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여야 되는 거는 그럼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어 잠시만요. 그 어,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요 방향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이게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어떤 걸 보이려고 했냐면 여기에 있는 그냥 서브 베이시스가 이제 서브 베이시스의 프리 이미지가 오픈이면 그러면 이제 그 이 F 자체가 그 오픈 이제 그 컨티뉴스가 된다라는 걸 이제 먼저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서브 베이시스에서 원소 하나 뽑아서 프리 이미지 보내줬을 때 그게 오픈이면 이제 이 F가 연속 함수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말이 되는가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가라는 걸 먼저 봤을 때 먼저 서브 베이시스의 원소가 프리 이미지를 취했을 때 오픈이라고 하면 그 말인즉슨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 프리 이미지에서 그 이제 그 서브 베이시스에서 원소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프리 이미지 보내준 게 토폴로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각각의 지금 이제 그 서브 베이시스의 원소들로 이제 파이나 유니언 해준 것도 이제 정의역에서 TX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것들을 다시 합집합시켜준 것도 프리 이미지 자체는 집합의 연산 가치를 보존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F 전체가 연속이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서브 베이시스의 원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걸 이제 프리 이미지로 보내줬더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이거 정의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유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어,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했더라? 유알파 어,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지금 보내준 게 어, 어, 지금 이제 프로젝션 맵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서브 베이시스의 원소니까 이거를 이제 프리 이미지 보내주면 유알파에다가 이제 다른 원소들 이렇게 쫙 있는 것들이 나올 건데 그 각각의 지금 우리가 요걸 통해서 다시 이제 프리 이미지 시켜주면 결국에는 요 성분만 튀어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게 TX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이제 오픈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 지금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이제 결국에는 S1 곱하기 S1에서 이제 토러스 T2로 쏴주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어 그 뭐야 연속이냐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 각각의 성분이 연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덕트 해준 함수도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보인 거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가 바이젝션인지를 보여야 되는데 시당초 지금 요 함수를 잡을 때 F란 함수를 잡을 때 요거에 이제 치역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T2로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사인 거는 만족을 할 것 같고 그럼 이제 당연히 단사라는 것만 보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치역이 T2이니까 단사성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T2에서 이제 임의의 점 XYZ를 가지고 왔을 때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임재원 선생님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반사성만 확인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이제 임의의 점 x 이제 T2에서 임의의 점 XYZ를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어, 이제 여 S1 곱하기 S1에서 유일하게 원소가 하나 잡히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XYZ라는 이제 원소를 하나 가지고 왔다고 치겠습니다. 그 T2에서 그럼 이제 요 지금 함수의 포뮬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G가 이렇게 되니까 일단 G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X랑 Y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이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전에 이제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지금 식이 조금 이제 조금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X제곱 Y제곱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 X제곱 Y제곱 이게 정해졌으니까 그럼 이제 요 길이 자체가 지금 요게 지금 이 길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루트 씌워준 게 r 플러스 r 코사인 파이가 되고 그러면 코사인 파이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더라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 지금 이 사인 값 하나가 주어져 있고 코사인 값 하나가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파이 값도 이제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다라는 네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파이 값이 정해지게 되고 그러면 요 파이 값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요 값이랑 이 어차피 R 두 개는 주어진 값이니까 그리고 요 값에서 지금 그 파이 값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요 값도 정해진 게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세타 값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값이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정해진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세타 값도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F가 이제 연속이고 바이젝션인 거는 만족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인버스 펑션 인버스 펑션이 이제 연속인 걸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 영상 본 게 컴팩트 셋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이게 나중에 지금 이번 주에 보기로 한 영상에서는 안 나오는데 어 일단 이 S1이 R2의 클로스 셋이니까 그러면 S1이 R2의 클로스 셋인데 이제 그 R2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S1을 포함하고 있는 엄청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S1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 있고 요런 식으로 이제 클로스드 하나 만들어주면 지금 클로스드 앤 바운디드가 되니까 R2에서 하이네보렐 정리 써가지고 그럼 이제 얘가 컴팩트 셋이 된다 R2에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요렇게 이제 있으면 요게 지금 그 컴팩트 셋이니까 컴팩트 셋에 이제 클로스 셋 자체가 이제 또 컴팩트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S1도 컴팩트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하려면 이번 주에 보기로 한 영상에서는 없었고 그 조금 뒤편으로 가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거를 활용하고 싶어서 제가 뒤편에 있는 영상도 조금 보고 왔는데 그거는 네,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 부분에 있더라고. 13장?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보기로 했던 영상에 그 다음 번째 영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그럼 이제 S1이 컴팩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S1은 곱하기 S1, 그러니까 S1의 곱집합, 유한 곱집합도 이제 그 컴팩트니까, 사실 무한 곱집합도 컴팩트가 된다라는 거를 티코노프 정리였나? 그게 이제 된다라고 이제 교수님이 영상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차피 교환계 케이스니까 그래서 일단 요한계 케이스에 대해서도 그 다음 영상에서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S1 곱하기 S1도 컴팩트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T2 자체가 애초에 R3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분 집합인데 그 R3 자체가 하우스도르프니까 하우스도르프의
이제 서브셋도 이제 하우스도르프니까 그래서 T2는 하우스도르프로 할 수 있어서 여기가 하우스도르프 되고 요건 이제 컴팩트 셋에 이제 곱집합이니까 얘도 컴팩트가 돼가지고 그럼 이제 컴팩트에서 하우스도르프로 가는 우리가 연속 함수 하나 만들어냈고 그게 바이젝션이니까 그 전에 이제 영상에서 봤던 내용에 의해서 이것의 인버스 펑션도 컨티뉴스가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든 생각이 어, 컴팩트에 대한 내용이 되게 영상에서 좀 앞으로도 한 대여섯 개 정도 더해서 길게 다루던데 어, 이런 거 증명할 때 잘 쓰이는구나라는 거는 이제 좀 알겠는데 이제 하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이 여전히 그래서 어, 컴팩트가 뭘 그러니까 뭔가 어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뭔가 이런 걸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되게 저는 막 이렇게 갑자기 팍 떠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조금 그래서 유용하긴 한데 이게 그래서 왜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잘 컴팩트가 있을 때 유도가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음 네, 조금 궁금했습니다. 궁금했고, 그게 아직 잘 공감은 안 되는 느낌이 살짝은 들고, 음, 네. 하지만 좀 좋았던 거는 그냥 증명만 했을 때는, 저는 되게 이게 좀 떠다녔어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정의역에 컴팩트 잡고, 뭐, 공역에 이제 하우스도르프 잡고, 이거 바이젝션에 이제 연속함수 만들어내면 이제 호메오모피즘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 좀 되게 그냥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라인 바이 라인의 증명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막 무슨 말이지? 라는 막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막 내가 다음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열심히 한번 보면서 조금 이제 되는구나라는 걸 보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해보니까 좀 손에 익는 감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무슨 뜻인지 잘은 모르겠다. 이 정도 선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네. 저는 요 정도, 저도 이번에 많이 준비는 못했는데, 그 뒤에 영상들을 좀 오히려 보기로 한 것보다 조금 더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내용들이 좀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길래, 그래서 영상을 조금 더 보고, 영상 내용은 어차피 다음 주에 같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그 내용을 막 이렇게, 네, 좀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그거는 다음 주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일단은 너무 잘 들었고요. 맨 마지막에 네, S1이 R2의 클로스 셋이어서 S1이 컴팩이다. 네. 기보다는 그 클로스드에다가 바운디드 조건도 네. 추가됐기 때문에 컴팩트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R2에 S1을 포함하는 closed and bounded set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뭐 그냥 더 큰 그냥 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네, 그러면 그리셨던 거구나. 그게 컴팩트가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제 그 컴팩트 셋에 클로즈 셋으로서 이제 S1이 들어가 있으니까 컴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 바운디드인 것까지는 뭔가 그렇게 사각형을 딱 네. 그려가지고 딱 봐도 바운디드인 게 보이니까 그렇다고 네. 쳐도 네네. 그 클로스드인 거는 네. 그걸 직접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네, 그쵸, 그쵸. 맞습니다. S1의 모든 리밋 포인트가 S1에 안에 네네. 있다는 거를. 네네. 아, 그거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막 조금,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그랬는데, 저도 사실 이걸 막 이렇게 인터넷 서치함 찾아보면서 한 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빈틈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음, 그,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제 1이잖아요. S1이라는 그 원 자체가. 네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해주면 그게 이제 R2에서 R로 가는 펑션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네. 그쵸.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제 연속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예전에 측도론 할 때 그 아, 1강에선가? 그 덧셈 해주는 건 이제 연속이다라는 거 보였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연속 함수라는 건 이제 좀 이제 예전에 했다고 치고 그거는 이제 아마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 특도론에서 막 그 연속 함수랑 메저러블이랑 이렇게 섞어줄 때 그 덧셈 함수 막 이런 거 이제 그냥 덧셈이나 곱셈 이런 거 이제 연속이라는 거 보였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거 자체가 S1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1 되는 점들 이렇게 다 프리 이미지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1이 클로스셋이니까 아, 그러면 연속의 정의 자체에 네네네. 의해서 클로스의 프리 이미지가 클로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연속 함수니까 이제 그 단원소 1짜리인 게 R에서 클로스드니까 그것의 프리 이미지도 클로스드다라는 방식으로 가면 네, 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저도 그 부분 고민을 좀 하다가 왔어가지고 정확하게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이제 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 그러면 S1이 이제 클로스 된 거를 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S1 이제 컴팩트 셋의 이제 그 프로덕트 스페이스도 이제 컴팩트다라는 내용은 아마 좀 이제 음,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 그거까지 네. 해가지고 아, 네, 그쵸. 이번 주에 했던 내용이라,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네, 이제, 네, 그렇게 사용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뭔가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도 그렇고, 네, 그 오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뭔가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거를 다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어떤 공간이 뭐 예를 들어서 컴팩트다, 아니면 뭐 클로스다, 이런 걸 네, 보일 때, 그거의 정의에 입각해서 보이기보다, 뭔가 그게 다른 컴팩트나 클로즈 셋에서 오는 뭐 컨티뉴어스 이미지의 컨티뉴어스 펑션은 이미지다. 이런 논리를 써가지고 좀 간접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 저도 뭐였죠? 그, 조금, 그 영상 보면서 조금 이제, 살짝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음. 뭔가 되게 추상적인 말들이 많고, 되게 좀 일반적인 증명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내용은 아니긴 한데 뭐 이제 하이네보렐 정리 같은 것만 해도 저는 딱 보면서 Y에 심플 오더가 있는 그런 공간을 주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떻게 활용되지라는 생각을 잘 이제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조금 저거 S1 이런 거 보면서 느꼈던 게 어쨌든 R2나 이제 R3, RN의 어떤 부분 집합이 아, 있고 그것을 그냥 잘 바운디드랑 클로스셋 만들어주면 컴팩트가 되고 그 안에 뭔가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막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필요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말이 되도록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딱 뭔가 이니셜 토폴로지, 파이널 토폴로지 정도만 해도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심상이 좀 그려졌었는데 이제 요즘엔 저렇게 막 심상이 잘 그렇게 막 잘 그려지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필요는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맨 처음에 S1 세팅하실 때 있잖아요. 그 네네. 첫 페이지에서. 네.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네. 그 뭐였죠? 그 R 실수 그 리얼 라인에다가 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두 개의 차이가 정수에 들어가면은 이퀴밸런스 하다고 본다라고 주면은 그럼 그 R 모드 Z라는 게 S1이랑 호미오몰픽하다라는 걸 제가 한번 네. 보였었는데 네네. 그때는 제가 S1의 정의를 e to the i 세타, 세타는 네.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 네. S1을 그 컴플렉스 넘버로 네. 안에 들어있는 걸로 본 거고 네. 얘는 지금 R2의 원소로 본 건데 네. 그럼 그 두 개를 똑같이 S1이라 부른다는 거는 그 둘 사이에 호미오몰피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위상 공간으로 봐도 돼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아, 컴플렉스랑 R2 사이에 호메오모피즘이 있어서 이제 네. 네,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S1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이렇게 R2 안에 있는 그 벡터로 나타내고 어떤 때는 E to the I 세타로 나타내고 해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그냥 똑같은 위상 공간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달리 해도 된다는 건지, 음,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그러게요. 근데 좀 그거는 아 그러게요. 근데 좀 하려고 신기한 하는 게 네네. 저희가 셋하고 위상하고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네. 근데 셋만 보면 진짜 다 다른 건데, 그러니까 E의 아이세타랑 그 R2에 있는 요 동그라미랑 네. 또 뭐, 알코션트 G랑 이런 거 다 다른데, 토폴로지를 잘 이렇게 줘가지고 걔네들이 진짜로 위상적으로 똑같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그냥 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하고 토폴로지가 있는데 걔네들이 연속 함수로 이렇게 잘 이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음, 음, 네, 그렇습니다. 그냥 좀 신기하다 이런 감정이 막 들고 그러네요. 음. 컴팩트 이런 것도 잘 옮겨지고. 그럼 지금 S1을 이렇게 쓰신 대로 R2의 서브스페이스로 보면은 네. R2에 있는 스탠다드 토폴로지에다가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준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S1을. 그쵸. 네. 근데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했던 대로 그걸 컴플렉스 넘버로 보면은 S1을 e to the i 세타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그럼 C 복소수 집합 C에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S1에다가 그러면은 애초에 복소수 C의 토폴로지를 어떻게 줬었지? 로 다시 질문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제일 어쨌든 편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뭐 RN이니까 그래서 그냥 R2랑 이렇게 호메오몰픽하다고 해서 그냥 사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그러면 C에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R2랑 이렇게 그 컨티뉴스라는 걸 아니까 그게 단위 원이 되긴 하는데 그게 어 실제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꼭 생겼다라는 게 위상적으로는 이렇게 동형인데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나라는 건 또 조금 딱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단위원 준 거는 사실 이제 그 정확하게 이렇게 딱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렇게 본 거지만 사실 그게 이제 C로 옮겼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상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로 그렇게 생겼다고 딱 그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나라는 건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 음. x, y를 x 더하기 i, y로 보내는 함수가 연속이다. 아, 근데 연속을 또 말하려면 이제 토포로지가 C에 필요한데 C에다가 토포로지를 어떻게 주죠, 그러면? 어, C에다가 토폴로지를 그냥 그거를 복소 그냥 평면으로 R2처럼 보고 주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냥 복소 평면 주고 그 매트릭을 그 복소 평면에다가 거리를 잘 정의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트릭 토폴로지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 정확히 그냥 네, 뭔가 매트릭 토폴로지를 줄 것 같은데. 어, 왜냐면 C에는 그 노름이 있으니까 x 더하기 i, y의 노름이 스퀘어 루트 오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니까 그 노름을 가지고 매트릭을 만들고 매트릭이 있으면 매트릭 스페이스면은 거기서 인디스된 토폴로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보면 그냥 R2랑 똑같네요.
아, 그렇긴 하죠. 네. 아, 그럼 거의 그냥 자명한 호미오모피즘인가? X, Y에서 E to the I, E to the 네, 아무튼 저는 S1을 볼 때마다 도대체 뭐가 S1인 건데가 늘 좀 불편했어가지고 E to the I 세트인지 아니면 X, Y인 R2인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또 똑같은 생각으로 그럼 T2랑 토러스랑 호미오모픽한 여러 가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들이 있을 텐데 그럼 지금 주신 거는 그 T2를 R3의 서브스페이스로 봤을 때 저렇게 생겼다는 건데 네. T2에 그럼 뭐 다른 표현도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X, Y랑 E2나 I제타랑 결국에는 똑같은 위상 공간인 것처럼 T2를 지금은 저렇게 썼지만 R3의 서브스페이스로 썼지만 뭔가 다른 표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 제가 저번 주에는 아마 스피어랑 그 뭐였지? 그 쿼션트 시킨 걸로 이제 봤던 것 같은데, 그 스피어, 이제 S2를 그 D2 쿼션트 S1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어, 사실 그것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좀 그런 생각 들긴 하더라고. 이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생겼냐, 진짜로 그렇게 생겼냐라고 하면 이게 위상적으로 같은 거지. 그 모양 자체가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상적으로 동형일지라도 모양이 딱 이렇게 픽스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S1도 생각할 때 이제 바니원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뭐 뭐 아니면 이번 오늘 봤던 토러스도 그렇고 네, 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요거 요렇게 이제 함수를 줄 때 좋았던 게 이제 결국엔 이렇게 원 하나 주고 요렇게 하나 줘가지고 요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요렇게 이제 함수를 주니까 가능하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S1 곱하기 S1이 사실 S1을 요렇게 안 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는 형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주고 그냥 요렇게 두 개안 겹치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함수를 이렇게 잡아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여전히 그래도 잘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양이 딱 우리가 원하는 그 도너츠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고 뭔가 좀 위상적으로 그냥 동형이다라는 건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기준점으로 잡는 친구는 하나 있지만 네, 그거 말고도 좀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표현도 있던데 일단 요번 주는 요거 하면서 필요했던 영상의 이제 뒷부분들 내용도 좀 보고 하면서 좀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많이는 준비 못했는데 하여튼 다음번에는 S2랑 T2의 다른 표현들 이런 것도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 질문들 좀 받아들일까 하거든요. 일단 듣고 있었는데 그 혹시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포함해가지고 그 좀 묻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이모저모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식적인 것도 다 답해드릴게요. 음, 저 제일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컴팩트 셋, 그러니까 컴팩트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때 이제 임의의 오픈 커버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던데 사실 어, 이런 컴팩트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쓸 일이 많이 아직은 없다고 느껴서 이런 필요성, 그러니까 이 파이나잇이 주는 어떤 요긴함이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음, 그런 파이나이트한 어떤 오픈 셋들로 X를 전체를 덮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요긴함이 딱 바로 보이는 요긴함 같은 게 있을지가 일단 제일 궁금했어요. 네. 그
좀 여러 개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는 오늘 현대 컴팩트니스의 이제 정의는 사실 이제 오리지널한 컴팩트니스의 정의는 아니에요. 일단 역사적으로. 그래서 오리지널은 시퀀셜리 컴팩트가 가장 오리지널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퀀스가 있으면 언제나 그 안에서 컨버전스 서브시퀀스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기대수에서 이제 지금 이제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거의 어떤 등가로서 오늘날의 이제 그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의 존재성, 이미의 이제 오픈 커버에 대해서 그걸로 바꿔치기 한 것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멍크리 책 찾아봐도 아마 일부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게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약간 이 요기담에서 이제 어떤 점에서 쓸만한 거냐라는 이제 층위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너무 여러 층위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그 가장 이제 그냥 일반론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이 파이낸스 서브 커버를 잡는 행위가 어떤 뜻이냐라는 거는 그 그 무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문제예요. 뭔 소리냐면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공부해서 감을 잡고 계신 것처럼 컴팩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위에서 컨티뉴어스 리얼 발류드 펑션을 줘야지 민맥스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다 한 번에 동의가 되시죠. 근데 일단 뭐 물론 증명 따라가면 뭐 말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민맥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려면 파이널 세이스를 기본적으로 상정하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다 비교를 해야지 민맥스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실수들은 수비랑 인프를 때려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수비랑 인프는 싫단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일단 허용하는 거가 좀 싫고 좀 어쨌든 좀 공리적인 어떤 파이널 반려의 의미보다는 그냥 좀 공리적인 층위에서 어떤 이런 어떤 이제 실수면 좋겠는 그런 거란 말이죠. 전달이죠. 그래서 민맥스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민맥스로 떨어뜨리려면 그 인피니트 카디널리티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냥 라이브하게는. 그래서 비슷한 걸로 클래스를 확장하는 거예요. 목적이.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파이나이트 커버의 뜻은 그 각각의 그 커버의 어떤 인덱싱 처리한 그 엘리먼트들로 파이나이트 셋과 그냥 그나마 비슷하게 비헤이브하고 컨티뉴어스 펑션 기준으로 해가지고 민맥스를 어치브하니까 이 정도면 쓸만한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게 어치브가 되는 거는 이제 어떤 사실 이제 그래서 결국 민맥스 수비랑 인프로 달려가는 시퀀스를 맥스 민으로 바꾸는 커뮤니티 섭 시퀀스를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개념을 이제 만든 것이고 근데 이제 만들고 나니까 이게 위상적인 불변량이라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상적으로는 적어도 그 똑같은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그 토러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거 좋은 질문인데 아까 임 전생이 물어보신 것도 이제 T2가 이렇게 어떤 R3의 어떤 서브셋으로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지는 건 오케이인데 그 토러스의 사실 정의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요. 어떤 센스에서 어렵냐면 그 이게 좀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박한 선생님 물어보신 거랑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컴팩트니스를 왜 만드는 거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 한 말이 가장 근본적인 욕망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파이나이트 셋을 그나마 이제 흉내낼 수 있는 클래스로서 컴팩트 셋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게 그 통계하실 때는 좀 그 언제나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중에서 거짓말에서 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볼 때. 하나는 그 아그민, 아그맥스 너무 좋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그 숲, 아그 인프라고 안 했잖아요. 누구 말대로 숲 인프가 아니라 민맥스야.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누구 맘대로. 전달이잖아요. 그 아그민, 아그맥스라고 하려면 민맥스를 뽑을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파이나이트 파라미터가 아닌데 누구 맘대로. 생각해보니까 그런 네, 라는 문제가 첫 번째로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 훈련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연속을 랜덤 베리어블로 확장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입실론 델타의 층위에서 그거를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로 오픈으로 해가지고 그 컨티전스 펑션의 개념을 만든 다음에 결국 위상수학은 연속 검색 개념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토폴로지를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로 올려서 그걸 가지고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그 앱스트랙트 인테그랄을 얘기할 수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랜덤 베리어블로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아그민 아그맥스로 하는 과정이 보렐 메저로라는 말을 언제 했어? 이런 거 다 뻥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주의해야 돼요. 수학적으로는 아그 숲, 아그 인프 이런 말을 써서
그리고 와중에 이게 그 메저러빌리티 이런 것들이 되는지 당연히 따져줘야 돼요. 되는 전 보통 이제 그거 두 개를 얼마나 다르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컴팩트니스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치사하게 도망가는 방법이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컴팩트하다 거는 거예요. 정말 치사하죠. 그러면 많은 문제가 일거에 사라져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필요 조건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리고 확률 분포들의 모임이 많은 경우가 컴팩트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갖지 않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는 좀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괜찮죠? 그 또 하나는 이 컴팩트니스가 뭐랑 관계가 깊냐면 그 위상수학의 목적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상수학의 목적이 그 사실은 두 스텝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는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유클리드 공간이고요. 기본적으로 Rn인데 사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R2기는 한데 여러 센스에서 R2기는 한데 어쨌든 R1이 마음의 고향이고 일단은 그래서 R1에서 우리가 위상을 준다는 센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x 빼기 y의 절대값으로 x랑 y의 디스턴스를 정의를 할 건데 전달됐죠. 그러면 이 x랑 y의 이 디스턴스는 일종의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가 직관적으로 자명하죠. 어떤 a만큼 옮겨도 그 당연히 똑같은데 그 반면에 매트릭 스페이스에서의 그 매트릭의 그 디스턴스의 정의에서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일반적인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바이 데피니션을 가지고 본다면 괜찮죠. 그래서 그 우리존의 매트라이제이션 티어럼이 결국엔 이제 일반의 상수학의 한 가지 폴드인데, 그러니까 위상적으로 거리를 복구할 수 있는 거. 되게 미묘한 결이에요. 그러니까 R1에서는 우리가 절대값을 정답으로 기본적으로 여겨요. 괜찮나요? R1에서 절대값을 정답으로 여기고 그 R2부터는 이제 고차원 확장으로서 거리라는 개념을 생각하니까 뭐 볼을 기준으로 생각하든 뭐 여러 가지 층위들을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일단 R1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 그냥 어떤 셋 디스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상적으로 복구한다는 센스를 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 R1에서 오픈 셋들을 대충 카운터블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파이나이트는 당연히 컴팩트가 아니니까 나는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충 이제 그 카운터블길로 덕지덕지 붙이는 거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세퍼레이션 핵심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지금 그 오픈 셋들의 관계만 알면 대충 급수 잘 만들어가지고 절대값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위상적으로는 같아.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거리를 만들고 거리가 매트릭 토폴로지를 만드는 그 라인에서는 그 이 오픈셋들의 관계만 잘 주면 위상적으로는 같은 거를 할 수 있어라는 게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이 전달되나요? 그게 우리 존의 메트라이즈는 디어럼의 스피릿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존의 메트라이즈는 디어럼이 되는 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 존의 렘마가 필요하고요. 우리 존의 렘마를 가지고 기대수에서는 그 디스턴스가 매트릭이랑 그 메저를 만들어요. 칙도론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존의 렘마가 POU도 만들어요. 파티셔널 유니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적분을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말이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픈셋의 관계만 가지고 우리존의 보조 정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압 함수거든요. 그 스위치 함수예요. 실제로 우리존의 렘마, 내가 우리존의 렘마 제일 그 나중에 같이 뜯어보세요. 중요해요. 그 직관 이런 거 잡는 거 중에. 그래서 그 어떤 오픈셋을 적당한 센스에서 분개할 수 있으면 정확한 세퍼레이션 액션 센스에서는 T3.5예요. 그 먼크리스에서는 T3.5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루딘의 RC에서는 T3.5인데 이것도 언급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 3도 아니고 4도 아닌 그 중간이에요. 실제로 뜻 자체가. 그래서 T3.5 액슈만 만족하면 되는데 그 그래서 이제 우리 존의 렘마가 되면 POU 만들어주고 거리 만들어주고 매저가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거 뭐 괜찮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파운데이션을 이해했다라고 보는 점에서 오케이인 면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위상적으로 이 네이버드의 관계들을 알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래 거리 정의했고 적분 정의했던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또 실제로 컨스트럭션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나이스하네. 뭐 예를 들어 그래프 같은 데도 적용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한 축이고 50%예요. 실제로는 목적이야 버리려는 게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은. 그러니까 이 위상수학을 지금 저희가 컴팩티스를 포함해가지고 배우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위상적으로라는 걸 가지고 그 지금 저희가 R1을 보는 관점에서 원래 우리가 R1에서 미분했고 적분했고 다 했던 거기에서 이 위상적인 구조에 당연히 의존이 되잖아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우스톨프니스부터 의존이 되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위상수학 그 기대수 포함해가지고 공부하셨을 때 위상공리 중에 코파이널 토폴로지 다루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쓸모없는 토폴로지처럼 보인단 말이죠. 아, 이거 매트릭 토폴로지도 아니고 하우스트로프도 아니고 위딴 거 말만 되고 뭐 장난쳐?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인 썸 센스에서는 목적이 뭐냐면 코파이널 토폴로지에서 미적분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 코파이널 토폴로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대수학의 아름다움 이런 데서 자세히 해주는 설명하는 것들인데 그 유한 집합이 닫힌 집합이 되게 정의하는 토폴로지잖아요. 성격 자체가 코파이널이라는 말 맞잖아. 전달이죠. 이게 이 유한 집합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변수 한 개인 다항식의 해집합을 닫힌 집합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R1 주고 R1에서 포인트 유한 개 있으면 그거 통과하는 폴리노미알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이라고 선언하면 그 변수 한 개는 무조건 파이나이트 셋이에요. 퍼너메이티브 알제브라 때문에 반드시 파이나이트 셋이에요. 그래서 다항식의 해집합을 닫힌 집합으로 보는 게 대주적 세계에서는 위상으로 더 자연스럽거든요. 여러 센스에서. 예를 들어서 R2가 있으면 R2의 다항식을 가지고 그 다항식의 해집합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대주적 세계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여러 센스에서. 매트릭 토폴로지는 인썸에서 변태인데 근데 매트릭 토폴로지가 되어야지 극한을 정의할 수가 있고 미분적분을 정의할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센 조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인 거는 사실인데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위상의 목적은 우리가 미적분을 세웠던 위상적인 토대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버리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그래서 코파이널 토폴로지를 포함해가지고 이 세퍼레이션 액시엄이 다 무너지는 거에서도 미적분이 똑같이 동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위상이에요. 그래서 절반이에요. 매트릭 토폴로지는 절반이에요. 매트릭 토폴로지를 가지고 미적분을 만들면 실제로는 미적분을 매트릭 토폴로지를 버리고 구현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위상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대수적 위상수학이에요. 세계관 자체는요. 그리고 그 저쪽에서는 사실 저런 걸 배우고 있죠. 위상수학 강령 쪽에서는요. 물론 미분 형식 가지고 가르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수적 위상수학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컴팩트니스가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 스테이트먼트만 얘기를 해주면 컴팩트 오리엔터블 서피스는 언제나 당식 해집합니다. 그래서 두 토폴로지가 언제나 공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T2 보고 있잖아요. 이거 당식 해집합이고요. S2 보고 있잖아요. 이거 컴팩트 오리엔터블 서비스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컴팩트가 왜 등장하냐면 다항식으로 정보를 바꿔요. 그래서 지금 보는 매트릭 토폴로지 데이터 대신에 그거 대신에 이거를 다항식으로 데이터를 바꿔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컴퓨터 시대는 사칙 연산만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이걸로 데이터가 환원이 된다는 거에서 알고리즘이하게 쓸만하다는 의미도 가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미적분학을 재구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우스로가 깨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려면 그거가 말이 되도록 하는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 그 기준이 위상이고요. 그래서 위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미적분을 세우는 방식에서는 정확하게는 위상 공간의 집합이 집합조차 초월해도 미적 반응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세워놓은 위상의 정의는 집합 주고 파워3 쓰면 서브 컬렉션이 블라블라 만족하면 토폴로지잖아요. 근데 그로센딕 토폴로지 정의 찾아보면 첫 줄이 셋이 아니어도 돼요. 위상 다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적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약을 빠는 이제 쪽이 약간 대수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위상을 이제 기준으로 잡는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토폴로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 매트릭 토폴로지와 그 다항식의 해집합 타입의 토폴로지가 사실은 다 공존하고 있는 거에서 셋은 똑같은데 그거를 인터체인지 하면서 쓰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셋은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 토러스의 정의에서 R3가 필요하냐?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매트릭 토폴로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S1 곱하기 S1이랑 호메오모피하다고 하면 토러스의 정의가 맞거든요. 맞는데 그러면 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뭐 호메오모픽하다고 왜 이렇게 말하냐? 그냥 S1 곱하기 S1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단어를 그런 식으로 붙이느냐? 이유가 뭐냐면 토러스는 사실 하나가 아니어서 그래요. 위상적으로 똑같지만 다른 구조들을 주면 무한개의 패밀리가 있습니다. 토러스는 무한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토러스를 그 다항식의 해집합으로 보는 거를 타원 곡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립틱 커브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립틱 커브 이퀘이션으로 바꿀 때 이 이퀘이션의 개수들만큼이 달라요. 토러스끼리는. 근데 다 위상적으로는 개수가 다른 여와는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구조들을 더 주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고 여러 맥락에서.
그래서 R3 사실은 전혀 필요 없어요. 토로스 기술 때. 근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그 R3를 토대로 하면 우리가 R3에서 미적분학을 잘 아니까 그걸 가지고 미적분을 다 만든 다음에 그건 자체로 쓸만해요. 여러 의미에서 쓸만한데 그거를 잘 관찰하면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R3를 토대로 해서 미분 정의하고 적분 정의한 다음에 그 섭셋에다가 주면 될 테니까 기본적인 룰이 그거를 아주 잘 관찰하면 R3를 다 버릴 수 있다. 음.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다항식의 데이터까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쪽 사이드가 미분기하 사이드고 다른 쪽 사이드가 대수기하 사이드.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데이터인데. 근데 이제 그 기준에 해당하는 거가 위상이니까 그래서 위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항식의 해집합이 될 때 조건이 컴팩트여야 돼요. 참고로. 그래서 서피스는 다항식 해집합이 아니고요. 컴팩트 서피스여야지 다항식 해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컴팩트가 쓰이는 맥락들은 되게 묘한 맥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민맥스를 논하는 거에서 일단 중요한데 그 대수적인 거랑 연결이 될 때도 컴팩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묘한 면들이 많다. 혹시 또 다른? 저 교수님,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그럼 컴팩트 셋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 컨버징 하는 서브시퀀스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볼차노 바이오스트러스가 이제 그게 해석학에서는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전 그래서 좀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상한공리랑 동치인 이제 그런 라인인데, 그러면 상한공리는 어떤 위상적인 성질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공리인가? 라는 생각이 좀, 네, 빙빙 도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R1에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그 수프리멈,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가 위상적으로 컴플리니스 액시움이랑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자노 바이어스 프로퍼티나 컴플리니스 액시움이나 이게 다 기본적으로 실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들이 다 빙빙빙빙 돌아와서 실수 축에서 이 무한 소수를 우리는 규정할 수 있다라는 말에 동치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오버랩이 깊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컴팩트니스의 정의에서 핵심은 뭐냐면 시퀀셜리 컴팩트를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자연스러운 게 매트릭 토폴로지가 훨씬 자연스러워요. 셋업 자체가. 근데 지금 컴팩트니스를 얘기할 때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그냥 바로 정의를 버렸잖아요. 매트릭 토폴로지가 되는 여랑 무관하게. 네, 그래서 그 가장 일반화를 이제 염두에 놓고 추상화되어 있는 정의를 오늘날은 선택하고 있는 정도로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적 자체는 그래서 이제 그 매트릭 토폴로지 레벨에서 등가가 되는 것 중에서 원래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요긴한 거가 원래는 훨씬 더 오리지널 컴팩트의 정의였는데 아, 근데 이제 그 매트릭 토폴로지도 기본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런 이상한 정의, 어떤 오픈 커버 임의로 주어지면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적어도 하나 이상 찾아낼 수 있다라는 네. 것으로 바꾼 것이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 토러스 T2를 오늘 저희가 한 것처럼 R3의 서브스페이스로서 정의하는 거 말고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자체로 정의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나요? 자, 매운맛을 해줄게요. 그 제가 이제 대수만 가지고 해볼게요. 지금 기술을. 그래서 뭘 주냐면 그 C를 준 다음에 C 브라켓 X라는 폴리노미얼 링을 만들고 그 폴리노미얼 링을 토대로 해서 그 프라임 아이디얼들을 추출해요. 지금 제가 일부러 다 대수로만 설명해 볼게요. 프라임 아이디얼들을 다 추출해요. 그래서 그 C 브라켓 X에서의 디그리 2 갈라 필드 익스텐션이 취해요. 그래서 디그리 2 갈라 필드 익스텐션을 따라서 프라임 아이디얼들을 모아주면 그게 토러스예요. 뭔 소리 하십시오? 같은 거예요. 지금 R3니 이런 말 제가 한마디도 안 썼죠? 그럼 방금 설명하신 그 집합에서 S1 곱하기 S1으로 가는 호미오몰피즘이 있다는 건가요? 네. 어, 정확하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 사실 셋 기술에서 위상만 바꿨어요. 사실은요. 나중에 이제 그 대사관 다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갈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이 C 브라켓 X의 정체가 이제 뭐냐면, 그 S2 위에서 S2를 CP1으로 본 다음에 CP1에서 유리함수들의 모임 중에 일부를 모은 거거든요. 그게 다항함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S2 위에서 2-to-1 커버링 맵으로, 2-to-1 브랜치드 커버링 맵으로 있는 게 토러스거든요. 그래서 이 투투한 브레스트 커버링이
그 이 펑션 빌드 입장에서는 디그리 2로 익스텐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C 브라켓 X라는 베이스 빌드에다가 디그리 2로 그러니까 그 갈라 빌드 익스텐션을 취한 다음에 그게 펑션 빌드가 되도록 하는 언더라잉 자리스케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를 찾아주면 그게 처음부터 사실 답이 토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한 말은 토러스를 180도 돌려가지고 아이덴티파이한 게 S2가 된다는 거를 함수들의 모임 레벨에서 대충적으로 설명한 거에 지나잖아요. 근데 지금 제 기술에서는 무슨 뭐 그 결국에는 링과 프라임 아이디어의 데이터만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역시나 이 데이터들 레벨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미분과 적분도 다 설명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섬세한 만들어진 도구들이에요. 이것들은 어떤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게 수학계에서 아니고 그 보는 관점이 위상을 토대로 해서 컴팩트 서피스가 있으면 일단 우리한테 마음에 어떤 생각하는 건 일단 매트릭 토폴로지가 기준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매트릭 토폴로지를 기준으로 이 셋에 대해서 들여다봐요. 혹은 미분기하적인 관점, 리마니안 매트를 가지고 보는 관점, 이걸 가지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항식의 해시파워로 데이터를 치환해요. 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상 이렇게 원래 있었던 거를 말만 바꾼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샤브작샤브작 옮겨주면 대수적인 걸로 데이터가 딱 화학적으로 변성이 되고 그거 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투웨이도 오기 때문에 완전히 투웨이도 오기 때문에 이게 한쪽이 한쪽만 인플라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로 바꾸면서 이 대수적인 데이터가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는 그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기준이 이제 위상이 된다. 좀 어려운 얘기죠. 대학원 수학 얘기입니다. 저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혹시 어, 이제 RN에 박아놓는 컴팩트 오리엔트블 서페이스랑 서페이스로 보는 관점이랑 이제 다항식으로서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어떤 서로의, 어, 그러니까 어느 한 관점에서 다른 한 관점이 못 뽑아내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든지 그런 이점이 있어서 뭔가 두 개가 이렇게 음. 갈라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간단한 예시로, 어, 혹시 그런 예시가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쪽으로 봤을 때 좀 더 쉬워진다든지 이런. 네. 음, 쉬워진다랑은 좀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쉬워진다랑 달리 구조가 다르다가 맞겠어요. 그 장점 단점의 그거보다는 구조가 다르다가 맞는데 예를 들어서 S1은 그 매니폴드죠. 기본적으로 원디멘전 매니폴드죠. 그런데 S1 자체는 그룹이기도 하잖아요. 아빌리안 그룹이죠. E2D IT의 모임으로서의 그룹으로 보는 것도 무난하죠. 괜찮죠? 그래서 이제 그룹이면서 이건 그 매니폴드인 걸 우리가 리그룹이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전달됐죠? 리그룹이고 그러면 S1이 리그룹이면 S1 곱하기 S1도 각각 컴포넌트가 리그룹이니까 리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토러스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관점에서 매트릭 토폴로지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아빌리안이 되는 리그룹이에요. 물론 리그룹 자체의 맥락에서 아빌리안을 말하는 맥락이 따로 있긴 한데 이 그냥 그룹 스트럭처가 자연스럽게 교환을 갖고 있다는 센스에서 제가 지금 아빌리안 단어를 지금 쓴 것이고 그래서 리그룹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동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룹 오퍼레이션은 그냥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그냥 주면 될 테니까요. 단순하게. 괜찮죠. 그런데 이게 토러스니까 이거 자체를 지금 이제 토러스를 보는 거는 이제 R3를 앰비언트 스페이스로 보고 있는 거여가지고 R3를 어떤 이제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보는 게 미분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위튼 임베딩이나 내시 임베딩 같은 걸 가지고 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대수적으로 바꾸려면 앰비언트 스페이스 이 위상 공간 자체에 주어진 건 못 바꿔도 앰비언트 스페이스는 바꿔치기가 돼요. R3가 아니라 RN에 살아도 되잖아요. 토러스 자체가. 근데 더 나아가서 왜 유클리드 공간에 살아야 돼요? 라고 물으면 대수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 넣도록 프레임워크를 바꿔주면 돼요. 실제로. 그러면 당식에 집합이 돼요. 그래서 그 T2를 그대로 두고 이거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코모로지에 가지고 벡터 스페이스를 만든 거에 프로젝티바이제이션 해주고 프로젝트 스페이스 만들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코모로지를 그래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PN으로 인베딩을 바꿔요. P2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CP2로 인베딩을 바꿔주면 토러스가 타운 곡선 이퀘이션으로 딱 바뀌어요. 바뀌고요. 그래서 이 형태가
그 이제 그 오픈셋 기준으로 y제곱은 x 함승 더하기 ax 플러스 b 꼴 a, b는 실수 이렇게 바뀌거든요. 똑같은 토러스가. 그러면 이제 얘는 매니폴드로 보는 게 아니라 다항식의 해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요거에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이건 알제브렉 버라이어티라고 불러요. 알제브렉 버라이어티랑 매니폴드는 클래스가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지금의 경우는 이게 일치하는 좋은 예시일 뿐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제 아빌리안 그룹이기도 하죠. 애시당초. 그러니까 이 다항식 기준으로도 지금 이제 타원 곡선 기준으로도 이 그룹 스트럭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기술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빌리안 버라이어티가 되어져요. 그래서 토러스를 보는 건 그 리그룹으로서 보는 관점이고 이거를 타원 곡선을 바꿔서 보는 거는 아빌리안 버라이어티로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관점 자체가. 그래서 그 둘 다 위상이 다르고요. 하나는 매트릭 토폴로지 기준이고 하나는 다항식의 해집합을 위상 어떤 이제 다치집합으로 주는 자리치키 토폴로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위상이 아예 달라요. 하나는 하우스트로프고 하나는 하우스트로프 자체부터 깨지는 다른 건데 실제로 수행하는 액션들의 층위는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완전히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그 목적이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클래스들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매니폴드의 클래스랑 버라이어티의 클래스는 알제브라 버라이어티의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그 이거를 그 이제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는 길목들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그거의 어떤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게 이제 컴팩트 오리엔터블 서피스가 공통 분모가 돼서 이제 거기서부터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게 구조가 더 생기면 당연히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이겠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 떠들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뭐 다른 코멘트나 질문네. 아, 네, 저 교수님 그러면 이제 어, 저 아까 전에도 그냥 감상을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냥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이렇게 예시 잡으면서 해보면 아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는 알겠는데 그런 감들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공부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어 이게 조금은 답답한 면이 계속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어떤 걸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이걸 다 제가 해보니까 한 며칠만 지나도 증명 라인 바이 라인 이해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갔던 거는 다 휘발되고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좀 그런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좀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휘발되는 또 괜찮나라는 좀 당연하죠. 걱정도 되고, 네,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이제 그 부채와의 맥락들을 이제 잡아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이제 예시를 구체적으로 잡고 어널리시스를 한다, 어떤 디깅을 한다 이런 층위도 없지는 않지만 네, 무관하진 않지만 그거보다 이제 내가 신경 쓰는 이제 맥락에서 그 이걸 어플라이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저도 뭐 이거 증명고 다시 하라면 이거 좀뭐 기억이 날랑가 말랑가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 당연히 휘발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 어떤 내가 신경 쓰는 맥락이랑 이제 어떤 그 교집합들을 찾아나가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겠어요. 음. 지금 어쨌든 기대수라는 영상은 교수님 그 얘기하셨을 때 측도론 맥락에서 이제 위상수학을 이렇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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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도론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이 기준으로서 위상을 이렇게 준다고 하셨는데 그 맥락에서 그러면 공부를 한다면 어, 그걸 좀 신경 쓴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제가 잘 아직 이제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어떤 걸 좀 보면서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거는 안 그래도 사실 그런 얘기 하려고 오늘 들어온 건데
그거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어떤 그거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는 그 이정현 선생님한테 이제 연희수 일단 들어오라고 할 생각이고요. 아, 대놓고. 네네. 연희수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요 지금 기대수 블록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이제 좀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재미없는 이 과정이 있어야지 그 직관적으로 어떤 이제 우리가 보는 것들을 정말로 수학적으로 서술하려고 할 때 필요하거든요. 지금 하는 이 과정들이. 그런데 그 직관적인 그런 어떤 것들, 및 이제 구체화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연희수 및 거기서 이제 의사소통을 가지고 이승윤 선생님이랑 대화를 좀 할 생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리고 네. 이제 프로젝트도 구체적으로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일단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라 이런 지침의 의미보다는 그 좀 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왜 이런 것들 굳이 한번 적어도 봤어야 됐느냐라는 게 이제 납득이 스스로 가면서 그 뭐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기억 까먹고 이런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냥 한번 네. 보고 그냥 편하게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사실 특도론 했던 것도 조금 지금 이렇게 막, 이게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 저는 막 이제 하면서 와, 이게 기억이 날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 뭔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제 했는데 이게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아까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네. 근데 무슨 의미신지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구체적인 미적분학의 선형대 수학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가 내 눈에 보여야 안 까먹게 되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네. 그리고 그만큼이 내공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저기서 이제 직접 이제 대화의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박현 선생님이랑 이제 따로 이제 대화했던 루트가 따로 있고 스터디 중에 이제 임재현 선생님 근래에 좀 생긴 상황이고 그래서 좀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업데이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좀 그것들 토대로 좀 보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한 가지 기준만 주면 그 LDCT, 르벡 도미네이티드 커뮤니티어로 이제 달려가는 거는 지금 중요하고요. 네. 그 이승윤 선생님 입장에서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그 이제 확률 통계 쪽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이제 그쪽 라인으로 가는 거고 한번 까먹어도 돼요. 그 한번 보고 까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보는 라인이면 사실 어떤 뭐로 가도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하실 일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오늘 레코드는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어떨까 싶긴 하고요. 네. 일단 화면 공유도 중지하겠습니다. 더 코멘트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여기서 정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